뭐가 나오는가 하면 전기 음성도가 나온다.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이미 누가 구해놨노? 여기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전기 음성도를 이렇게 구해놨어요.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하고 노벨 평화상하고 두 개 타는 폴링이라는 사람이 전기 음성도를 요렇게 숫자로 요렇게 구해놨어요. 숫자로 구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봐봐. 2.1이죠, 맨 위에. 2.1 요렇게 되죠. 2.1로부터 두 번째 줄 봐봐. 어떻게 되노? 1.0부터 시작해서 1.5, 2.0, 2.5, 4.0까지 이렇게 가지. 자, 값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0.9, 1.2 쭉 가서 3.0까지. 얘들은 안 나온다 치고, 자, 두 번째 줄까지 보면은 전기 음성도 보니까 일단은 뭔지는 잘 몰라도 어떤 경향을 보이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향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커져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일단 커지지. 이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간다?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또 어디로 가면 커져? 위로.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됐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경향성을 보인다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뭘 가진다는 거야? 주기성을 가진다는 말이지. 주기성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전기 음성도라는 게 주기성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으며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보니까 전기 음성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가 있어요? 뭘 한다? 공유 결합해서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의 척도. 이게 또 안 막네요. 자, 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다.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누구하고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한다. 수소하고 Cl하고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전자쌍은 수소하고 염소에 둘 다 이렇게 끌리겠지. 둘 다 끌리면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게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뭐야? 값이 클수록 뭘 잘 당긴다?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잘 당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자 두 개는 수소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더 크겠노? 염소 쪽에서 발견될 확률이 커서 확률 분포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이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Cl 쪽이 전체적으로 자기 인태에 있는 것보다 전자를 많이 끌고 와서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할 때 델타를 씁니다. 이게 델타 소문자지.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가 뭘 띄게 된다? 델타 플러스라는 이 HCl 분자 안에 마이너스인 부분하고 플러스인 부분을 분자 내에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분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극성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극성 분자에 관한 내용은 3단원에서 나옵니다. 3단원에서 나오는데 지금 왜 전기 음성도라는 게 지금 선생님이 끌고 왔노?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용은 어디 가서 한다? 3단원에서 본격적인 이용은 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기성을 가지는 성질이구나 라는 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적에 여러분들이 뭘만으로 기억해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만을 기억하면 직접 원소가 주어졌을 때 얘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는 비교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 만약에 요거 하면은 위쪽에는 얘가 있지만 오른쪽에는 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한다? 전기 음성도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외워서 풉니다. 외워서. 전기 음성도 외워서 풀면은 근데 외우기가 어려운 건 아닌 게 2.1이고 규칙적이죠. 1, 1.5, 2.0, 2.5, 3.0, 3.5, 4.0 0.9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갑니다. 규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외워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요 외우면 암기가 됨.
이걸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외우면 암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뭘 나타내는 거다? 제1이온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소에 해당되는 걸 한번 써봅시다. 요 T형, 니온, 티글, 리얼에 해당되는 원소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으니까 쓸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기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산소가 되겠고, 니온은 플로린 이렇게 쓸 수 있겠나? 요거는 디귿은 마그네슘이고 얘는 뭐가 된다? 알루미늄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되겠지? 이렇게 접근 한 다음에 A, B, C, D 중에서 여기 보면 OF, Mg, 알루미늄 중에서 누가 전자를 더 읽기 쉽겠나라는 얘기. 전자 떼내기가 누가 더 쉽겠나?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세 번째 줄에 있으면서 금속이니까 얘들 전자를 떼내기가 더 쉽겠지. 그럼 여기 마그네슘, 알루미늄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노? 이온 에너지가 작은 AB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지. AB 중에 하나가 여기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B에 대칭되는 게 해당되는 게. 근데 마그네슘, 알루미늄 알다시피 어떻게 되노? 불규칙성을 보이는 거잖아. 그럼 큰 게 누구야? AB 중에서 마그네슘이 B가 되겠고 알루미늄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만 속지 않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기억하고 니은은 불규칙성을 보이나 안 보이나? OF는 불규칙성을 안 보이는 거지. 어디로 갈수록 크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지잖아. 그럼 F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어? D가 되겠고 C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된다? O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만 결정이 되면 D는 니언이다. 맞는 말이지? D는 니언이다. 그 다음 C와 D는 같은 주기에 속합니까? 예, 같은 줄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타내는 건 뭐야? 제2 이온 에너지와 제3 이온 에너지 값이 누가 더 크다라는 말이야. 이게 크려면은 2와 3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겠지. 많이 나면 몇 쪽을 찾으면 되겠어요? 2족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2족이 더 클 테니까 B가 뭐가 되겠어요? 2족 맞나? B가 마그네슘이고 A가 어떻게 된다? 알루미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 마그네슘이 제2이온 에너지와 제3이온 에너지 차이가 더 크단 말이지. 2족을 찾아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맞게 된다 말이야. 선생님이 만약에 요렇게 되면 어땠노? 2와 3을 바꾸면 어때? 3하고 4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온 에너지를. 그래서 이 3분의 2포라고 놓으면 누가 더 크겠노? 이 3분의 2포라고 놓으면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이때는 알루미늄이 더 크겠죠? 만약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된다? 누가 더 크다? 이때는 알루미늄이 더 크다. 몇 쪽을 고르란 말이야? 이거는 13쪽이제. 원자가 전자가 3개라는 뜻이니까 알루미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뭘 기억해둬야 하면 여기 선생님 이 위에 가버렸네. 야가 와. 이렇게 가버렸을 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축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원자 반지름인데 요게 두 번째 줄이고 요게 세 번째 줄입니다. 2주기, 3주기 원자 반지름을 조사해놨는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 2주기 원소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보다도 반지름이 작아야 3주기 원소의 제일 작은 CL도 누구보다 커야 여기는 베릴륨 금속 있는 것보다 더 크지.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더 큰 게 하나 있어 여기. 리튬이 더 큰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요 리튬 큰 게 하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로 냈는가 그러면 이걸 또 불규칙적인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치사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가 2주기 원소, B가 3주기 원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RA는 반지름입니다. A하고 B 중에서 누가 크기가 크다고 나와 있어 지금? A가 B보다 크기가 크다고 나와 있는데 A는 2주기고 B는 3주기야.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자껍질 수가 3개가 많기 때문에 얘가 큰데 오히려 2주기인 게 큰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 리튬이다 리튬. 얘는 리튬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리튬을 나타내는 게 사실 안 되면 뭐지? 이렇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2주기 원소가 3주기 원소보다 크기가 큰 것은 리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 출제 잘못했나? 이게 아니고 얘가 리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는
기역과 니은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이온의 반지름이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금속이니까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잖아. 그럼 리튬 이온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건 뭐겠습니까? 니은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 기억이 어떻게 됐나? 리튬 이온의 반지름입니다. Li 플러스겠지. 그래서 리튬 양이온의 반지름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라 할 수 있다?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진다는 사실로부터 기억은 양이온이구나. 요 RA에 해당되는 원자 반지름이구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B는 사실 뭔지는 모르지. RB는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되기 쉽단 말이야? 크지지. 크지니까 RB는 일단은 뭐라고 볼 수 있다? 비금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금속이다. 음이온이 잘 되는 거지. 음이온이 잘 되면서 크기가 커지니까 이제 요게 음이온이 된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더 많겠노? B하고 A 중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더 많겠노? 얘는 뭐야? A는 금속이지? B는 뭐가 되겠어? 비금속이잖아. 금속은 왼쪽 편에, 비금속은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과 전자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겠습니까? 자, 이주기에서 양이온이 되면 누구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노? A 같은 경우는 이주기에서 양이온이 되면 자, 두 번째 줄에서 전자를 잃으면 맨 위에 줄에서 헬륨하고 똑같겠지? A 같은 경우는 헬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줄에서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줄에서 전자를 얻으면 누구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어? 제일 안정한 거 누구야? 18쪽에 아르곤이죠. 아르곤.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8번, 얘는 어떻다? 2번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는 같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뭐야?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다. 이렇게 보기를 바꾸채. 문제 내기도 싫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은 B이온의 반지름이다. 맞아. 니은은 B이온의 반지름이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몇 번이다? 기억과 디귿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 2주기 중에서 3주기보다 큰 거는 리튬밖에 없다. 그럼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면 크기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이온이 되면 누구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진다? 몇 쪽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져요?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는 몇 쪽하고 똑같다? 18쪽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지. 전자 배치가. 왜냐하면 18쪽 원소가 안정한 원소니까 18쪽 원소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집니다. 자, 3번 문제는 누구야? 여기에 해당되는 게 OF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골라라 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계속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가지 않는 얘기는 4시간만 가고 있네요 지금. 자, 다시 끄떡도 안 하네 맞지? 일단은 자, 평가원 10번 문제를 보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하고 누구 OF, NAM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원자 번호는 그냥 이것만 봐도 손가락 또 나와야 되나 금방 쓸 수 있나? 왼쪽 아래 8번, 9번, 11번, 12번 이렇게 금방 쓸 수 있나? 안 그럼 홍준이 손가락 나와야 돼 이렇게 금방 쓸 수 있어. 발가락까지 나와요? 아, 발가락까지 나와야 되네. 10개로는 부족하네. 됐어요. 12개, 11개, 12개까지 나오니까 부족하긴 하구만. 자, 여기서 봅니다. 이온 반지름 이래 나오면 제일 간단한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미 이온 반지름을 배웠기 때문에 얘들이 이온이 될 때는 어떤 이온이 된다는 거지? 누구의 전자 배치? 가장 안정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 나이가. 그러면 8번에서 가장 가까운 18쪽은 뭐가 있어요? 네온 10번이지. 그럼 산소는 뭐가 되는 거야? E-2개를 얻어야 된다. F는 어떻게 돼요? F-1가가 된다.
나트륨은 10번이 되려고 하면 전자를 잃어야 되겠네. 플러스 12번은 전자를 2개 잃으면 되겠네. Mg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얘들의 전자수는 모두 다 누구하고 똑같아지는가? 그러면 네온의 전자수하고 똑같아져요.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도 당연히 똑같아요. 똑같으면 원자 핵의 중심에서 양성자 수가 얘가 마그네슘이 제일 많잖아. 그럼 얘가 가장 강하게 당긴다고. 그럼 크기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순서대로 하면 크기가 제일 작은 게 얘가 뭐가 되겠어?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 게 누구야? 나트륨, 그 다음 게 플로린, 그 다음 게 뭐야? 산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이렇게 우리가 A, B, C, D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C는 나트륨이다. 이건 뭐 진짜 나트륨이 아니고 C가 뭐야? 산소가 되겠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유효 핵전화는 같은 줄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UX나가 증가한다. 이제 B하고 A 같은 줄에 있어요. 네. B가 마그네슘이고 얘가 나트륨인데 마그네슘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 C와 D는 같은 주기이다. 맞아요. 이건 되게 쉽네, 맞지? O하고 F는 같은 이주기 원소이다 라는 거지. 이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 10번 문제 치고는 그리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몇 번? 4.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뭘 나와 있는가 그러면 여기 ZU에다가 요렇게 칠한 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효 핵전화라고 나와 있지? 네. 유효 핵전화라고 나와 있고, 자, A에서 C 이온은 이거는 주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모두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17, 19, 20번은 누구하고 가까워? 안정한 아르곤이니까 아르곤 18번이지. 18번하고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온이 되면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친절하게도 어떻게 된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 벌써. 자, 원자 번호는 각각 17, 19, 20번이다. 아우, 다행이구나. 몇 개밖에 안 해놨어요? 3개밖에 안 해놨어요. 최대 몇 개? 5개씩 물어보는데 얘가 이제 인간이 좀 되나 보다. 맞지? 아니네. 18년도네. 맞지? 지금은 이제 늘어서 5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3개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7번은 뭐고 이거? 17번은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있지?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이건 CL이지. 그 다음 19번은 누구야? 칼륨이고 20번이 칼슘이지.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17번은 비금속이고 19, 20번은 뭐야? 금속이잖아. 맞지? 금속이면은 여기 봐봐.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게 지금 누구야? 1보다 큰 게 C지. 1보다 커지려고 하면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요걸 뭘 찾으면 돼요? CL을 찾으면 되겠지. 요게 C가 해당되는 게 뭐야? CL이 되겠지. 비금속이니까 CL입니다. CL. 봐봐. 19, 20번 붙어 있고 CL은 저쪽 편에 있는데 이건 안 봐도 어떻게 되겠노? 혼자 뚝 떨어져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겠노? CL이 되겠지. 1보다 큰 게 CL이면 A하고 B 중에는 누가 누구일까요? A하고 B 중에는 누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온 반지름하고 원자 반지름인데 보시면은, 자, 이온 반지름 있지? 이온 반지름은 지금 누가 더 크겠습니까? K하고 CA 중에서 K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겠지? 맞지?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이것도 K가 더 크겠지? 왜냐하면 같은 줄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나온 이 두 가지 자료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어? 큰 거, 작은 거니까 분수를 취해 놓으면 누가 클지 알 수가 없겠지, 맞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잘 모르니까 뭐가 또 주어졌다. 여기 보니까 요런 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맞지? 요런 게 하나 주어졌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Z 스타라고 하는 게 뭐야? 유효핵전화제. 네. 유효핵전화. 자, 유효핵전화는 K하고 CA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유효핵전은 누가 더 커요?
유효 K하고 CA 중에서 같은 가로줄인데 CA가 유효 핵전화가 크지? 맞지? 요렇게 더 큽니다. 그러면 분수를 취했을 때 유효 핵전화분에 뭘 취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란 얘를 뭘 취했을 때 분수를 취했을 때 AB 중에서 누가 더 큰가 그러면 B가 더 크지? 네. B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칼슘을 보면 밑에 있는 게 뭐야?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칼슘이 어떻게 되겠노? 작은 값을 가지겠지? 맞나?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앞에 있는 A가 뭐가 된다? 칼슘이 되고 얘가 B가 뭐가 된다? 칼륨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됨? 네. 요거 분에 유효 핵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는 몰라도 유효 핵전화분의 칼슘 하고 K하고 보시면 칼슘이 분모에 해당되는 유효 핵전화가 크고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작은 값을 가지는 얘가 A가 칼슘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A가 가장 크다. 원자 반지름 A가 가장 크나 맞아? 누가 가장 크나?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C는 이미 뭐야? 두 번째 줄에서 맨 끝에 있는 거니까 C는 제일 작은 게 맞지? 가장 큰 거는 같은 세 번째 줄에 있는 K하고 C 중에서 누가 커요? 앞에 나오는 K가 더 크지? K가 더 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되노? 칼슘이죠. 이렇게 칼슘. CL은 어디 있어? CL은 K 위쪽에 있는 게 나트륨인데 나트륨보다도 어떻노? 나트륨보다도 훨씬 적어서 이쪽에 있지?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 맞지? CL이 이쪽 편에 있으니까 CL이 제일 작은 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제일 큰 거 맞아요? A가 제일 큰 게 누가 제일 크다? B가 가장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는 A가 B보다 크다. 유효 핵전화 A가 누구야? 칼슘하고 K인데 같은 가로줄이네. 가로줄일 때는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칼슘이 더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화학 결합에 관한 이야기인데 B는 뭐가 되기 쉽습니까? 칼슘이 K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 전자를 하나 잃으면 K 플러스가 되지. C는 뭐가 되기 쉬워요? Cl 뭐가 되기 쉽노? 마이너스가 되지. 그럼 플러스 1가와 마이너스 1가가 결합할 때는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결합해야지 전체 전하량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1입니다. 1대 2가 아니고.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에서 4번하고 5번까지만 녹화하고 쉽시다. 어차피 할 만큼 했어. 5번까지만 하면 되게 좋아하네요. 조삼모사나 비슷합니다. 조삼모사나 똑같습니다. 근데 저런 데다가 되게 좋아하는 거 보면 니는 순수한 아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 백지.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다는 말이야. 좋은 아이다는 뜻이야. 맞아. 좋은 아이. 상명한테 이야기하면 좋은 아이라. 장군! 어디 갔어? 장군도, 이수신 장군도 5교시 졸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외국어 뭐고. 자는구나. 응? 자, 다음 그러면은 2번이 됐지를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은준이 이름하고 이수신 장군하고 홍준이하고 다 안 들어갔겠네. 자, 여기 보니까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원소기호를 아까 전에 녹화하기 전대로 씁시다.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쓰게 되면 전기염 송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염 송도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커진다. 그리고 당근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노? 이온이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지. 얘가 비활성 기체니까. 그러면 전자 배치를 가진 이온들을 한번 써봅시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2개를 얻으면 되겠고, F는 원자 번호가 9번이니까 하나만 더 얻으면 10개가 되네. 나트륨은 11번이니까 하나를 잃고,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두 개를 잃으면 전자 배치가 옳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델타 Q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하량에 뭘 취한 거야?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전하량 얘가 2. 얘가 전하량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 절대값 취한 거니까 1. 플러스 얘도 1. 여기 2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2가 되겠지. 그럼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전하량의 절대값들을 알 수 있겠어요? 2, 1, 1, 2 되는 거 알 수 있겠나? 요 위에 거에다가 뭘 취해놨노? 그냥 절대값을 취해놓은 거지. 요렇게 취해놨는데 여기서 기억하게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온 반지름의 실제 값들을 적어놨는데 차이가 어떠노? 얼마 없어요. 그렇지, 차이가 거의 얼마 없지. 차이가 얼마 없으니까 이거를 뭘로 나눈다는 것은 전하로 나눈다는 것은 이거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다? 전하로 나눠주는 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2로 나눠준 거 있지? 2로 나눠버리면 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작은 거 두 개에 해당되는 게 2로 나눈 겁니다. 알겠나? 2로 나눈 것 중에서 A와 B는 2로 나눈 거지. 전하량이 어떻게 된다? 전하량이 2인 거입니다. 전하량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 거야? 2인 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그러면 AB가 됩니다. AB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똑같이 2로 나눠줬는데 AB에 해당되는 게 뭐가 AB에 해당되는 게 제일 적은 게 누구야? 그렇지. MG는 적은 걸 맞아. 적은 걸 또 큰 2로 나눠줬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가 그러면 A가 MG가 되겠고 B가 뭐가 되는가 그러면 산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나머지 CD는 나머지 남아있는 거 누구하고 누구? 전하량이 플러스 1인 거 누가 됩니까? F 아니면 NA지. F 아니면 NA인데 이건 똑같이 1로 나눠주니까 누구 크기만 누가 큰지만 하면 되지. 1로 어차피 나눠졌으니까 제일 큰 게 누구냐 하면 얘가 플로린, 얘가 나트륨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B는 기억해서 B는 결국 뭐가 되겠노? 산소제.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겠노?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맞겠지? 음이온이 잘 되니까 맞는 말이고 전기 염성도는 D가 뭐가 되겠어 지금? D가 F인데 F가 제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B가 뭐라 그랬어? 산소제. 근데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F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F는 4.0이고 산소는 얼마냐면 3.5의 전기 염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 해놨네.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A가 지금 마그네슘이고 C가 뭡니까? C가 나트륨이지? 맞아요. 자, 요거는 같은 가로줄이니까 당연히 누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아보면 기억과 니은, 디귿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지? 상명아, 마무리해도 되겠나? 예. 네, 상명의 대답을 끝으로 3반에서 녹화를 끝내겠습니다.